네, 날씨로 알아보는 오전장 증시현황입니다. 오늘도 좋아요랑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댓글 읽기 먼저 시작해볼게요. 이동주님, 매일 좋은 정보 주셔서 투자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동주님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증시 기상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바람님, 장 시작하면 저 종목이 왜 움직이는지 몰랐다가 증시 기상도 누나 설명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게 돼요. 진짜 이 댓글만큼 힘이 나고 또 책임감을 느끼는 댓글이 없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바람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JH님, 오늘도 미모가 열일하시는 증시기상 시청합니다. JH님은 제가 봤을 때 약간 그 댓글 학원 다니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또 늘 감동적이고 힘이 나는 댓글 남겨주시는지 감사합니다. 황금손가락님, 주식을 알게 되면서 매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댓글 남겨주셨는데 혹시 제가 답변 드린 거 혹시 도움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잠만보님, 내가 1등인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현우님, 1등이라고 남겨주신 것 같고요. 유니콘님, 오늘 내 계좌는 흐림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바른경제TV의 시청자분들은 늘 빨간불만 켜지도록 제가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유니콘님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BKL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구독 누르고 갑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구독 버튼과 함께 알림 설정도 함께 시청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김영인님, 누나 너무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저 29살인데 누나 맞는 거죠. 늘 29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서 즐겁게 증시기상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 내일만 힘내면 또 즐거운 주말이 찾아오니까요. 증시기상도와 함께 활짝 웃는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9월 10일 증시기상도 시작할게요. 먼저 맑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에는 휴마시스와 한솔, 홈데코 위치해 있고요. 보합권에는 대한항공과 현대, 로템, 흐린 지역에는 한미약품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종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먼저 휴마시스입니다. 지난 6월에 셀트리온과 함께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를 생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6거래일 내내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던 휴마시스의 상승 랠리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그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가 수출용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휴마시스의 새로운 항원 진단키트는 바이러스 특이 표면 항원을 인식하는 항체를 적용한 제품인데요. 공동 연구 개발에 협력한 셀트리온의 항체가 적용됩니다. 또한 감염 초기 환자의 비인두 도말 검체를 사용해서 감염 여부를 15분 안에 진단할 수 있는데요. 이 항원 진단키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생성되는 항체로 진단하는 기존 항체 진단키트와는 다르게 초기 환자 진단에 더 적합합니다. 특히 진단에 필요한 추가 장비나 전문 인력이 없이도 단독으로 바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마시스는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사용 신청을 준비 중에 있고요. 승인을 받는 대로 해외 판매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한솔 홈데코입니다. 한솔 홈데코가 어제도 상한가에 도달했는데요.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꼽히면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에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이전부터 그린 뉴딜과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그린 뉴딜 안에서도 수소, 풍력, 전기차 등의 테마가 있죠. 이번에는 탄소 배출권 관련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주는 국제기후변화 협약인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인데요.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솔 홈데코는 종합 건축자재 생산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요. 사실 2014년에 뉴질랜드 조림 사업에 진출해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국거래소에서는 다음 달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를 발표하기로 예정을 하면서 한솔 홈데코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합권에 위치한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이 돌파구를 찾으면서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대한항공의 깜짝 실적을 견인한 화물 여객기 수 증설인데요. 국제선 여객 수요가 사라지면서 여객기 좌석을 모두 떼어내고 화물 전용기로 개조한 항공기를 처음으로 화물 노선에 투입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여객기를 개조한 화물 전용 항공기인 K9037편이 지난 8일 밤 의류 등 화물을 싣고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미국 내 새로운 화물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리켄베커 공항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동남아시아 화물 노선망 등과 연계해서 자동차와 전자부품, 의류 등을 화물 수요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여객기 2대를 화물 수송이 가능한 항공기로 개조를 했는데요. 중형 여객기의 경우에는 항공기 하단의 화물 적재 공간에 약 22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고요. 상단의 객실 좌석을 제거하면 10.8톤의 화물을 추가로 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코로나19로 운휴 중인 여객기의 하부 화물칸 수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항공 화물 시장 수요에 대응을 해왔는데요. 대한항공이 올 4월부터 9월까지 승객이 없이 화물만 수송한 여객기 운항 횟수는 월 평균 420회고요. 1만 2천여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해 항공화물 수송 74억 톤 킬로미터를 기록하면서 세계 항공사 중 6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여객 수요 감소를 화물 수요로 대체하는 대한항공.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이어서 현대로템입니다. 유럽 3대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서 10조 5천억 원 규모 폴란드 전차 사업 수주에 도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대로템은 키엘체에서 열리는 제28회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현대로템이 올해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차세대 주력 전차 사업 수주에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폴란드는 이르면 올해 말에 차세대 전차 사업 발주를 공고할 예정인데요. 총 8천억의 규모로 사업비만 10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국내에 2014년부터 실전 배치한 3.5세대 전차 K2 흑표를 개조해서 폴란드의 맞춤형 모델인 K2PL을 개발했는데요. 현재 이 모델에 대해서 폴란드 차세대 전차 사업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폴란드 사업 수주에 성공을 한다면 K2 전차의 첫 완제품 수출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방산 업계에서는 현대로템이 또 한 번 K방산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흐림을 기록하고 있는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의 당뇨 신약으로 기대를 모았던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사노피로부터 반환이 결정이 됐습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가 한미약품으로부터 사들인 당뇨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에 대한 권리를 최종적으로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사노피 측에서는 코로나19로 동시다발적으로 임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번 개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권리를 넘겨받은 뒤에도 한미약품이 이미 수령했던 약 2,644억 원 규모의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한미약품은 이번 반환 결정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예정인데요. 먼저 에페글레나타이드에 다른 적응증이 있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파트너 회사를 물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예정입니다. 이미 경쟁이 치열해진 당뇨병 치료제를 넘어서 새로운 적응증으로 신약 가치를 끌어올릴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후에 한미약품이 어떤 새로운 파트너와 연구를 진행하게 될지 추후에도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기상도 김재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